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배 아플 때 엄마가 약손이라며 문질러 주던 그 손길에서, 혹은 아버지가 가끔 등 두드리면서 힘들지 힘내라 했던 그 손길에서, 또 형제 자매들이 가끔 힘내 네 편이야 하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 가족의 그 마음, 그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다들 힘드시죠? 네.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정말 내 편인 사람이 있어줘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게 부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부부 얘기를 정면으로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부부 상담 교육 전문가 김숙희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부부 문제 하면 또 이제 김숙희 박사님이 관심 갖고 계신 분야인데 네. 실은 부부 문제 때문에 아침마당에 나오신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한 22년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갈등이 심하고요. 예. 그래서 못 살겠다. 그래서 막 이혼을 꿈꾸던 이제 아니, 그런 시기가 본인 있었죠. 문제로 나오셨었다고요? 그럼요. 제 문제로. 전문가로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과연 이걸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네. 그 시절에 그 아픔이 부부 상담 전문가가 전문가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확실하고요. 그렇죠. 절실한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열심히 찾아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오늘 주제가 부부 싸움을 잘해야 장수한다인데, 부부 싸움을 잘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네. 그게 오래 사는 거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부부 싸움과 장수하고의 연관 관계를 했더니 참고 삭히면서 사는 부부보다 그때그때 표현을 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풀고 사는 부부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장수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장수하셔야죠.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예, 아내분들을 만나면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남편분을 또 제가 만나요. 그럼 남편분도 참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뭐 때문에 참고 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산다. 자, 남편분들도 만나면 또 똑같은 소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가정에 수혜자가 있어요, 없어요? 수혜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 사는 거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거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참는 것은 감정 폭탄 제조 과정이다. 예, 감정 폭탄을 이만한 거를 가지고 계속 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한 부부 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자, 이제 하나는 부부는 우선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실천하는 부부. 그러니까 최우선적인 관계. 그러니까 일보다도, 아니면 부모님보다도, 아니면 친정가족보다도, 아니면 취미생활보다도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우선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실천하는 부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을 이해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을 이해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실천하는 부부. 그리고 마음을 배우자한테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부. 자,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해결이 되면 정말 행복한 부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도대체, 자,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우선적인 관계로 좀 대우받고 싶은데, 아니면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니면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제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입니다. 자, 이 어떠한을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요. 경우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해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 배우자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사실 안 옵니다. 왜냐하면 너가 이해할 만하니까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면 이거에 내가 만약에 실수하더라도 배우자가 혹시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아니면 부족한 게 많더라도 우리가 약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약점이 좀 있거나 실수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큰 잘못을 좀 저질렀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마음으로 이해받았구나라는 느낌을 만약에 상대방한테 준다면 이러한 부부들이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부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하시나요? 네. 예, 어느 정도로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셨다. 네. 네. 자, 이제 네. 바빠서 싸울 틈이 없으시답니다. 네? 여기 나오시느라고 바빠서 못 싸우고 바빠서 오셨대요. 싸울 시간이 없다. 네. 자, 이제 저도 정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그 부부예요. 정말.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고통 주기 위해서 혹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상처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럴 때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열심히 부부싸움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장수할 확률이 높다. 저희 부부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이 이제 B로 시작을 해요. 자, 뭐냐면 버스. B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D로 끝납니다. 데스, 죽음. 자, 그래서 B로 시작을 해서 D로 끝나는데 가운데 그럼 뭐가 있을까요? B, C 다음, 자, B, 그 다음에 뭐가 빠지고 그 다음에 D가 있습니까? 자, C가 있죠. 자, 이 C는, 자,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C,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를 선택을 한 거죠? 가장 크게 선택한 거. 내 인생에 가장 큰 선택은 과연 뭡니까? 네, 남편을 선택한 거. 배우자 선택.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제 상담할 때,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시게 됐나요? 그래서 결혼 전 단계를 사실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결혼을 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이야기를 풀을 때 보면 저는 파출부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한테.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사람한테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잘 들어보세요. 애를 낳아줬고 살림을 해줬고 자, 애도 이렇게 키워줬는데 도대체 나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분은 자, 아까 제가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C. 그러면 이 C는 선택. 배우자를 선택한 거는 누가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사고, 감정,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인된 이후로는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부합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을 억지로 했고요. 아이를 낳아줬고요. 자, 도대체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줬고, 그리고 살림을 해줬고, 그래서 살림을 어떤 거를 그렇게 살림에 해주셨어요? 그러면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기는 밥 안 먹었냐 이거예요. 빨래하는데 자기 빨래는 없었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살림이 누구 살림이냐 이거죠. 내 살림이야. 그리고 이 내 새끼를 낳아줬고, 누구 새끼예요? 내 새끼야. 내 아이야, 내 아이. 키워줬고, 누구 아이야? 내 아이야. 자,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주인공으로 자기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분은 못 살겠어요 라고 하기 전에 저를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선택인가요? 누구 아이인가요? 누구 밥인가요? 누구 살림인가요? 내 살림. 자, 우선 이거를 아는 사람은 내가 삶을, 이 시에 선택도 있지만 또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컨트롤, 통제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내가 잘 조절해 갈 수 있다. 자, 이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통제 이론 아니면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인간은 자기의 삶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피해의식, 이걸 결혼 생활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배우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가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제가 초기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결혼하잖아요. 왜 하필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한 5년 정도를 제가 이거 가지고 또 연구 과제로 했던 것 같아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예. 그래서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저는. 결혼을 일찍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거를 좀 안 되겠다. 연구과제를 누구를 삼은 거예요? 내 배우자를 연구과제로 두고 한 5년간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년 기간을 딱 잡고 연구과제를 이제 배우자를 뒀어요.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이런 사람과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 자, 그러니까 연구과제가 누구로 변하는 거예요? 나로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선택을 했고 왜 이 선택에 결국은 내가 주인공으로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나. 예. 그래서 저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했을까? 자, 왜 선택했습니까? 혹시 사랑하니까? 아니요, 사랑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까? 좋아서. 네. 자, 우선은 성격 차이 때문에 선택했다. 다르다라는 거. 예. 이 사람하고 저도 제 배우자하고 완전히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면 도저히 내 배우자가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여기 어머님들. 자, 그럴 때 나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 이 다르다라는 거는 저는
아까 이혼 이야기도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왜 이혼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려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만났습니다.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났다. 결혼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하고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네.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한데 이 사람은 이게 강점이네. 좀 보완해가지고 살면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완적인 요소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 선택을 한다. 그리고 매력이 안 느껴져요. 같은 사람은. 다르니까 매력으로 확 꽂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네. 멋지네. 이렇게 느끼는 건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면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전부 다 댁에서는 아이의 아니면 다 컸지만 뭐 이제 자녀들을 다 두고 계시죠. 자, 그런데 완벽한 엄마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완벽한 엄마다. 이런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27살, 20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고 아닙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의 또 그 상처를 가지고 있겠죠. 저도 어린 시절에 사실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었겠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이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성장 과정에서에 대한 상처는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의 상처일 확률이 높죠. 자, 부모님. 만약에 우리 여기는 이제 여성분들이잖아요. 자,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자, 내 아버지가 만약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다.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엄마를 좀 괴롭혔다. 그러면 그 여성은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술 안 먹는 배우자를 선택해. 내 배우자가 술을 먹지 않는다. 이게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 왜? 물어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나 좀 무능했다. 경제적으로 너무 개념이 없는 분이었다. 그래서 엄마를 고생시켰다. 내가 고생했다. 자, 이러면 첫 번째 결혼 조건은 뭐죠? 생활력이 강한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 이게 1번이겠죠. 자,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상처가 배우자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다. 그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시절에 보호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시게 됐어요?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딱 걸어서 들어오는데 뒤에서 마치 후광이 이렇게 비치듯이 광채가 난대요. 그래서 보는 순간부터 저 사람이 왠지 내 배우자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첫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더라. 편안하게 느껴지고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상하게 정감이 좀 느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자기 배우자, 부모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님의 이미지, 우리 가족의 이미지를 이 사람한테서 요만큼이라도 뭔가 느낀 것을 내가 부각을 이렇게 시켜서 사실은 받아들이신 거죠. 저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보면 이 배우자를, 내 배우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아버지, 저 사람을 보는 순간에 왠지 낯설지가 않아. 꼭 우리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냐면 아버지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자, 그래서 사랑한다고 충분히 저는 이걸 기대했던 막내딸이었는데 표현을 안 하시니까 그 어린 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별로 못 느꼈겠죠. 자, 그런데 아버지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다녀요. 자, 그러면 저는 선택에 사실 여지가 없어요. 아,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을 이 사람한테 충분히 받겠구나. 아버지같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배우자가 내가 이 배우자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내가 결혼을 했는가. 자, 이거를 지금 결혼 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사실 잊어버려요. 내가 선택해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했어. 억지로 한 결혼 아니야. 내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 선택이었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핍을 우선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자,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결핍 욕구 우선의 법칙. 시작. 결핍 욕구 우선의 법칙. 자, 우선의 법칙이, 자, 이거보다 우선되는 거는 우선 그 사랑의 우선의 법칙이에요. 애정의 욕구 우선의 법칙. 자, 애정의 욕구 우선의 법칙. 사랑받고 있구나. 자, 이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자,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 맞죠? 네. 예. 그래서 애정의 욕구 우선의 법칙.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사실은 꾸준하게 성장 과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결혼해서 보면 내 결핍된 욕구가 있어. 성장 과정에서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결핍이 있어. 상처가 있어. 이거를 우선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결핍은 무엇이었나. 자, 그런데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그중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저히 내 남편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담을 해보면 도저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처증 환자 수준이죠. 나는 전혀 의심할 것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남편이 나를 좀 의심한다. 자, 그래서 조금만 밖에서 뭐 이제 동창회 모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가 한 30통씩 와 있고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왜 몇 시까지 들어올 건지 체크를 한다든지 이 시간에 어디에서 뭐를 했는지. 자, 그러면 물론 결혼 생활 안에서 충분히 이 사람한테 믿음을 줬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안 준 게 없다. 성실하게 사실은 믿음을 많이 줬다. 하는데도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의 결핍된 욕구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봤더니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7번이 바뀌었습니다. 7번이. 자, 근데 그 남편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7번이 바뀌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바뀌는 거죠. 7번이. 자, 이제 아버지라고 해. 그래서 아버지라고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바뀌어서 또 다른 아저씨가 또 아버지가 되고.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의 기억 속에는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여자는 믿을 수가 없구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를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자라는 존재는 요물이구나. 자, 그러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증상, 당신은 왜 이래? 당신 잘못됐어. 자, 이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속이 안 좋아서 콜록콜록 했어요. 너 왜 또 콜록콜록해?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자, 그러면 안 할 수는 있는데 이 속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자, 그러면 단순히 증상에 대한 것만 요거만 멈추게 한다 해서 이 병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거하고 다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 남편 잘못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7번이 바뀐 게 어린 시절 4살 때 부모님 아버지하고 단절이 돼서 이혼을 부모님이 하고 엄마 밑에서 가슴 졸이면서 살았던 것이.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남편의 잘못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장 과정의 그 결핍까지도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 너의 아픔까지도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너의 고통과 상처, 부족한 거, 약점까지도 나는 당신을 선택한 거야. 자, 그래서 토닥토닥 해주셔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이. 자, 그래서 너는 정신병자야. 자, 정신병자라고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해받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을 사실은 이해하고 성장 과정을 충분히 함께 나누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두 분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물어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실 때에도 어떤 분은 원장님한테 미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메일을 미리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부부 상담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 이게 왜냐하면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 개인 상담으로 오랫동안 오는 것보다 함께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시게 하는데 같이 오셔야지만 관계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전에 저한테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뭐 이제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탁 열어보고, 그러니까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일을 좀 하면서 이거를 인쇄에 걸어놓고 이제 프린트해서 보려고. 저도 이제 눈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시름시름하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편안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탁 인쇄를 걸어놓고 다른 일을 잠깐 하는 동안에 와서 보면 아직도 삐리리 돌아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50페이지야. 아니 아직도 돌아가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봐요. 102페이지를 쓰신 거예요. 102페이지를 쓰는 동안에 이분은 구구절절히 쓰시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주로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는 이 얘기가 있어요. 원장님, 이거는 비밀입니다. 내 남편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사셨어요. 내 남편한테는 알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사셨어요. 자, 그러면 내 배우자가 과연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왜 그러는가를 살펴보면 상대방에 대한 내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으면 우리가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또 공격해 올 수도 있겠구나. 나를 더 아프게 할 나의 약점을 들춰내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자, 그러면 부부간에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걸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걷어내고 사실은 드러내도록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남편은 밥에 집착해서 부부싸움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이제 남편이 계셨어요. 저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는데 왜 부부싸움 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오로지 밥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제때 밥을 안 주면 화를 내고, 그리고 당신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느냐.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신경 안 쓴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 그 밥 세끼를 좀 해달라는데, 따뜻한 밥을 해달라는데 왜 이거를 신경을 안 쓰냐 하면서 밥 때문에 오로지 싸운대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도저히 내 남편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저 사람은 항상 싸우는데 밥 가지고 밥투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무슨 반찬을 3개씩 있어야지 먹고, 예, 그리고 어린애처럼 저렇게 군다. 어린애도 아니고 지가 또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남편이 우시면서 저하고 한 3차례 만나면서 이 이야기는 내가 무덤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린 시절에 배고팠던 기억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굶었던 기억. 자, 그래서 이분은 뭐를 훔쳐먹다가 부모님한테 요즘 말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흉도 있어요. 맞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뭐를 훔쳐먹다가 맞아서 생긴 상처랍니다. 그런데 자기 배우자한테는 여보 이게 무슨 상처야? 운동하다가 내가 다쳤어. 그래서 피가 나도록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배가 고파서.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맞았어도 싸다. 왜? 훔쳤기 때문에. 먹는 걸 이제 훔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내는 부모님에 대한 사실은 원망과 이 사람의 평생의 아까 결핍 욕구 우선의 법칙 있죠? 이 사람은 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분의. 자, 그런데 배우자가 이걸 들어주지를 않아. 나는 잘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 나는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나 먹고 살 만큼 지금 돈 벌었다. 내가 원하는 반찬 3가지만 좀 해달라. 이걸 안 들어주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결핍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우선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과연 얼만큼 채우고 사는가, 이걸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처는 혹시 어떤 거세요? 마음속에 상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어린 시절의 나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배우자한테 예민하게 굴은 부분들은 없나? 아니면 내 배우자의 결핍된 욕구는 과연 뭐였을까? 나한테 채우고자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자, 이거를 잘 아는 부분은 밑바닥까지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당신 이해해. 그리고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자, 성장 과정에서의 우리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낀 거는 내가 환경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었어. 그냥 다만 내가 그렇게 느껴져서 이게 아팠던 것뿐이야. 자, 그러면 이 아픔을 누구하고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 선택. 배우자 선택. 가장 큰 선택이라 그랬죠? 내 아픔까지도 이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해받고 싶어. 해서 결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줄 것 같아. 뭐를요? 마음을. 내 이 아픈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그 아픈 마음을 얼마큼 알아줬는가? 아니면
나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드러내고 내 배우자한테 여보 나 이게 많이 아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주로 결혼하신 지 지금 10년 되셨고 20년 되셨고 여기 30년 되신 부부도 계셔요. 그렇죠? 자, 이런데 왜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면 과거 상처를 떠올리면서 살아야 되나? 가장 남편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을 억압시켜서 그런 거지 남편분들도 오셔서 내 아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의 가장 큰 이거는 이거예요. 내 배우자가 과거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과거 이야기를 안 하게 할 수 있나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고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부분들, 상처,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각인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정상이 아닙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오셔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 어떤 갈등 문제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죠. 자,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의 상처 말고 과거의 상처들도 보따리가 이만큼이에요. 저 사람이요.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수제비를 먹었던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그날 제가 뭔가를 봤는데 이 사람 주머니에서 뭐가 있었어요. 자, 그 기억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남편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주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앉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앉으면서 저를 보고 저 사람을 새겨서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이야기가 죄송하지만 언제적 얘기세요? 그러면 큰아이 임신했던 무렵 이야기입니다. 큰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37살입니다. 37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세상에가 아니고요. 내가 이 안에 그 기억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자꾸 하게 되는가? 미해결 과제. 해결되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각인되어져 있던 어떤 사건. 그거를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잘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완성되어져 해결되었어. 완성된 과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그런데 미완성된 과제, 미해결된 과제. 자,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거를 전경으로 이렇게 보내고 해결된 거는 뒷배경으로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전경과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차이간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데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거 30년 전의 이야기를 나는 기억도 안 나요. 왜 자꾸 끄집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자, 과거에도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해결을 원래는 했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 사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 사는 거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너 어디 두고 봐라. 이분이 그 30년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 남편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이 사람이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들들들들 볶았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그때 그 사건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때 그 사건이 어렴풋이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야기인 거예요. 자,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마음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속이 상해. 화가 나.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병, 화병이 생겨. 자,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사건인가요? 현재의 사건인가요? 현재의 사건이에요.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배우자가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잘 설명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내 마음을 이 사람이 몰라주는 거에서 오는 상처가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서 점점 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해결된 과제로 잊혀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내가 그 사건만 떠올리면 심장이 오그라들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분노감이 치민다.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또 잘 해줘야 돼요. 배우자한테. 자, 그래서 이야기를 마음에 그래서 이해를 받아야지 됩니다. 자, 마음을 이해 못 받으면 원망감, 적개심, 분노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복수 심리가 있어요. 복수심. 너도 어디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래야지 내 마음 요만큼이라도 알 거 아니야. 왜? 배우자 원래 선택할 때 제가 그랬죠? 이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이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요. 나의 아픔까지도 다 보듬어 안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게 안 오니까 뭐예요? 원망스러워. 분노감이 일어나. 적개심이 생겨. 그러니까 너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지? 나도 네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안 들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고문기술자가 된다.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목표는 이거예요. 바깥에서의 복수 심리하고 달라요. 부부는. 자, 바깥에서의 복수 심리는 사실 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있습니까? 사실. 자,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힘든 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부부 전쟁이 일어나면. 그죠? 자, 그런데 이 밑바닥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달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도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봐 이러는 거는 그래야지 내 마음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목표는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줘.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싸웁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근데 싸우는데 사사건건 싸우는 부부가 있으세요. 사사건건. 자, 그래서 부부간에 제가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부부간의 가장 큰 죄는 무슨 죄 같아요? 마음을 몰라준 죄. 자, 근데 마음을 몰라줘서 사사건건 싸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저께 싸운 거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오늘 싸운 거. 오늘 싸운 걸 얘기를 했더니 옆집 아줌마가 오셨대요. 여보, 옆집 아줌마가 왔다 갔어.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왔다 갔다니까.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왔다 갔다니까 뭐가 그래서야 이 사람이. 그래서 어쨌다고. 그 싸움이 붙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몰라요. 자,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왜 이혼을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자기가 그날은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날이야 그랬더니 남편분이 회사에서 항상 늦게 들어와서 저녁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항상 일이 있어서. 근데 그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6시 정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찍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이분 얘기가 뭐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6시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평일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일찍 왔네. 자, 일찍 왔네 하고 끝났어요. 힐끗 쳐다보면서. 근데 이 남편은 오셔서 뭐라 그러냐. 그래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셨는데요? 세상에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내가 매일 일찍 온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항상 일이 바빠가지고 밖에서 이 처자식 먹여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찍 들어갔는데, 일찍 와서 귀찮다. 밥도 안 해놨는데 일찍 왔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초리가 자기를 힐끔 쳐다봤다. 자기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잤대요. 세상에.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분한테. 그날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그래서 그때 마음은 어떠셨는데요? 저는 일찍 와서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일찍 왔네. 자기는 반가워서 일찍 왔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마음을 서로 교류가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이 사람은 반가워서 일찍 왔네? 자, 그랬는데 여기는 자기를 굉장히 귀찮아하듯이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자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서로 전달하는 부분이 잘 안 된 거죠. 그럼 표현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주로 이 아침마당의 주 시청자가 저는 40대, 50대, 60대 부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걸 꼭 말로 해야 돼요? 여성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와서. 말로 꼭 이걸 해야 되느냐고요. 말로 해야 돼요. 부부들이 오셔서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마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거의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아까 그 남편처럼 자기 해석, 자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럴 것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뭐까지요? 마음까지. 자, 이 마음까지 사람의 감정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만약에 여보 일찍 왔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자기 일찍 왔네. 자기가 일찍 와서 걱정된다. 아니면 어디 아파? 걱정된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 감정이 다 다르니까. 자기 일찍 와서 좋네. 여보 일찍 와서 비아냥은 거리지 말고요. 새가 서쪽 뜨겠네. 뭐 이건 또 안 돼. 자, 새가 서쪽 뜨겠네. 뭐 이거는 안 돼요. 자기 일찍 와서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왜 그래 표정이? 나 걱정돼. 아니면 자기가 일찍 와서 너무 좋다. 오늘 밥 맛있는 거 좀 차려 먹자. 뒷이야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감정까지. 자, 그래서 부부간의 가장 큰 죄는 사실 마음을 나누지 못한 죄. 그래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가 가장 크다. 마음을 이해받아야 되는데 부부가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내 배우자가 마음으로 좀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피드백을 줘야죠. 반응이라는 게 있죠. 자, 배우자가 무슨 감정을 만약에 이야기해요. 여보, 나 굉장히 당신이 늦게 올 때마다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이 없으면 나 많이 불안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아버지가 7번 바뀌신 그 남편도 나는 당신이 집에 제 시간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올 때마다 불안해.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많이 불안했구나. 요걸 다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좀 짜증내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럴 때마다 나 화가 좀 나. 자, 그러면 배우자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당신이 나를 보면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죠? 여보, 내가 이런 부분이 서운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많이 서운했구나. 여보, 나 불안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시작. 그랬구나. 많이 불안했구나. 여보, 나 이 부분이 좀 억울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억울했구나. 자,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부부는. 자, 부부가 오시면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수평적으로 만드는 일. 부부간에. 자, 부부간에 오시는데 수평적으로 만들어야지 소통이 잘 돼요. 그죠? 나하고 너하고의 상호관계에서 교류가 되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사실 친밀감이고 소통이 잘 된다는 거는 내 마음, 너 마음을 들락날락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소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되어 있는 부부는 사실 이렇게 좀 수평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어느 한쪽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 그죠?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 내지는 왜 그런가, 자신감이 없는가, 내지는 자존감에 대해서 왜 드러내지 못하는가를 올려줘야 되죠. 왜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세요? 이걸 올려줘야 되죠,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왜 그런가를 살펴봐서 당당하게 너 잘못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올려줘야 되죠. 자, 여기 위에 올라간 사람은 이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려가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도와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부부 전문가로. 자,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당신 불안했구나. 당신은 화가 났구나. 당신 억울했구나. 당신 입장에서 많이 서운했구나.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유사 단어 그랬다고 치자. 그랬구나 하고 그랬다고 치자. 달라요. 그죠? 자,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어? 내가 그때 그래서 당신 기분 나빴다는 거 아니야. 불안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다고 쳐. 자, 이거하고는 감이 벌써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도 그렇지. 자, 이거는 어떠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은 이야기 다 듣긴 들었어. 어디 얘기해봐. 그래서 들었어요. 당신 불안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럴 리가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부의 제가 별칭이 저희가 이제 별칭을 저는 많이 사용하는데 그럴 리가 부부예요. 왜? 말끝마다 그럴 리가야. 자, 그래서 그 아내가요 3층에서 사실은 떨어져서 목발을 짚고 오셨습니다. 부부가 이제 오셨어요. 결혼한 지 꽤 되셨어요. 28년, 29년 차 되셨어요. 지금은 더 되신 거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이 도저히 단 한 번도 이 사람한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내가 못 받았어요. 받아들여진다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여보, 이렇게 아침마당에서 내가 무슨 프로를 봤는데 무슨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대.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여보, 내가 오면서 뭐를 봤어. 그런데 그거를 봤는데 이게 이걸걸? 이러면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잘못 봤겠지.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당신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그래서 그럴 리가예요. 자, 그래서 이 여성분이 한 번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그대로, 아까 그대로는 뭐예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랬어? 그랬구나.
이런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자, 3층에서 떨어진 거는 정말 정말 이건 위험한 일이야. 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야.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은 나는 단 한 번도 이 사람한테 마음으로 이해받았구나.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게 뭐예요? 부부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배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음을 이야기를 하라 그랬죠.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는 마음을 몰라준 죄가 가장 크고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자,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판단의 의미도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사람 마음이 아까 여보 나 불안했어. 야, 뭐가 불안해? 불안할 걸 좀 불안해라. 애가 예민해가지고. 자, 이러면 이분은 마음으로 내 불안감을 이해받았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당신 많이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인 증상만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다그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절대 이 증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없는 병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보 나 이랬을 때 당신 때문에 속상했어. 그럼 배우자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많이 속상했구나. 해줘야 되는데 내 속상한 마음을 만약에 몰라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속상한 거 이 안에서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해결이 안 됐잖아. 해결이. 자, 미해결 과제로 여기 계속 남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 안에서 키워야 되죠? 왜? 감정폭탄 만들어야 되잖아요. 터트려야 되잖아요. 너 어디 두고 봐. 내 이 속상한 감정 너 못 알아줬지? 어디 두고 봐.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래야지 내 속상한 걸 너도 한번 느껴봐. 그래서 고문 기술자가 점점 돼간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 속상해. 여보 많이 속상했어? 그랬구나. 당신 많이 속상했네. 속상할 수 있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그 고문 기술자에서 최고의 멘토가 되기까지, 예. 저도 지금 얼마나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할 때가 가장 좀 난감한데요. 얼마나 행복한 부부로 지금 사십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자, 그러면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과거에 저 너무나 절실해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자, 그런데 미래는 지금보다 더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라는 거를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내가요. 자, 왜? 이거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가장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한테는 고문기술자다. 혹시 배우자가 그렇게 또 느낀다. 자, 그러면 어디를 들여다보라고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미해결된 과제가 무엇인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물어보는 거를 오늘부터 하십시오. 어떻게 물어볼까요? 당신 마음이 어때? 당신 기분이 어땠어? 이거를 물어보시고 그 기분과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그래서 마음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유사품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럴 리가. 그랬다고 치자.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마음 밑바닥까지 받아준다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행복한 부부 제2의 신혼기를 우리가 다시 맞아보자. 결혼한 지 20년, 30년 요즘 중년 부부들이 황혼 이혼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거는 마음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몰라준 죄가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이해받았네 라고 하는 거를 나도 느끼고 배우자도 느끼도록 해주면 어떨까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럴 리가 부부와 그랬구나 부부를 아주 잘 네. 비교를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제 아내가 잘하는 반응이 있어요. 네. 어떤 제 아내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네. 좋은 거죠, 네, 이거. 네, 그러게.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랬구나 하면은 갑자기 제가 초등학생이 된 것 같고 엄마가 그랬구나 이런 느낌인데 제 아내는 그러게라고 그냥 살짝 동의해 주거든요. 네. 이것도 괜찮네요. 네, 정도만 해도 좋은 괜찮은 방법이네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 아내한테 이해받았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익숙하게 그냥 그랬어, 그랬구나, 당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이게 습관처럼 나오셔야 돼요. 예. 한마디의 공감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요. 네. 예. 아유, 오늘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원장님이 강의 좋았다는 얘기 꼭 말로 해야 해요. 네, 말로. 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상담 교육 전문가 김숙기 박사의 강의였습니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흑표 산소옥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프로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초중등 영어 전문 YBM 잉글로에서 백화점 상품권, NS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